10년 넘게 주말 부부 생활을 한 50대 부부. 언젠가부터 몸도 마음도 멀어졌다는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아내는 결혼 정년기인 딸을 위해 부부 행세를 하자고 하더니 남편 몰래 다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무효를 주장하지만 아내는 남편과 합의된 사항이라며 헤어지려면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합니다. 과거 이혼할 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눴는데 몰래 혼인신고를 해놓고 재산 분할을 하자는 아내의 요구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는 남편. 과연 남편은 이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요, 1년 전 이제 합의 이혼한 50대 부부의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혼을 원했던 아내는 정작 이혼 직후에 남편에게 계속 그냥 부부처럼 살자. 네. 이혼을 한 상태에서 부부처럼 살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1년 전이죠. 1년 전에 50대 부부가 2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네. 처음에 잘 지내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남편의 직장 문제로 이제 주말 부부 생활을 했는데,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수험 생활하고 막 이러니까 남편이 슬슬 들어와요. 슬슬 들어오다가 이제 급기야, 분기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오는 거죠, 집에. 그럼 사실상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된 건데, 원래 이렇게 계속 만나지 못하고 원래 떨어져 있으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족 교류가 뜸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아내가 한 1년 전쯤에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살자. 예. 이혼하자. 근데 남편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완전히 마음이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데, 서울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내는 자녀들하고 아내와 사는 그 집은 그냥 아내가 갖고, 또 지방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남편도 기거를 해야 되니까 예. 그걸 이제 남편이 갖고, 또 남편의 연금은 남편이 그냥 갖고 안 건드리는 걸로 이렇게 협의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했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거 면접교섭을 해서 할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게, 이제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또 엄마 혼자 있는 상태에서 결혼시키는 게 좀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부부처럼 보이게 행세를 하자. 딸아이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또 이 남편도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딸아이 결혼식 갈 때 엄마 혼자 있는 건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럽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전에도 주말 부부하면서 같이 살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혼했다고 해서 뭐 별다른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부부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부모의 역할을 그냥 해왔다라는 거네요. 결국은 서류상으로 이혼은 했지만 이혼한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이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식들, 이제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는 자식들은 각각 간간히 아버지와 똑같이 연락을 하고요. 이혼 전에도 용건 있을 때만 어차피 아내하고는 연락을 했으니까, 이혼한 이후에도 뭐 집안일이나 뭐 자녀들 문제나 이런 걸로 용건이 있을 때는 두 부부가 또 역시 연락을 합니다. 다만 하나 좀 차이가 있다면, 이혼 전에는 따로 떨어져 살지만 남편이 생활비라고 가끔 집에 보내줬는데, 이제 이혼하면서 뭐 재산도 분할하고 그렇겠네요. 다 끝났으니까 남편이 이제 용돈 주는 거, 생활비 주는 거는 사라졌고, 아내는 아르바이트라고 이제 본인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근근히 일을 하면서 아내도 스스로 수입원을 얻고 또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하는 것, 요것만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깜짝 놀라요. 이 50대 남성이 이혼한 줄 알았는데 다시 이게 혼인한 것으로 돼 있어요, 서류상으로요.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아내하고 혼인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내가 혼인신고 다시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야, 이거는 잘못된 거다. 무효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아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동의했잖아. 그래서 내가 혼인신고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어느 날 언젠가 이 아내가 문자로 띡 왔어요. 혼인신고를 하겠다. 그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때 일도 바쁘고 하도 어이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무 대답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아내 되는 사람은 묵시적으로 승낙한 걸로 보고 혼인신고를 했을까요? 예. 법률가도 계신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시적으로 동의하냐, 묵시적으로 동의하냐. 그거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묵시적 동의로 받았고, 남편이 좀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동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맞아요. 김복준 교수님 조금 전에 의문문으로 말씀을 마쳤잖아요. 이게 묵시적으로 동의입니까? 예, 아내는 동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문자를 보냈다. 혼인신고 하겠다. 근데 남편이 아무 얘기 없었으니까 나는 혼인신고 하겠다라는 말에 남편이 동의했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은 워낙 지방에서 일하고 바쁘니까 내가 대신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비슷하게 살았잖아요. 연락 가끔 하고 뭐 자식 일로는 서로 연락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남편도 딱히 뭐 이혼 전후가 다르지 않으니 이혼 다시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본인은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남편 이후에 아니 나는 결과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어. 다시 이혼하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반발을 하는데요. 다시 이혼하자고? 그러면 다시 재산 분할하자. 마침 이 남편은 자기가 살던 작은 집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었어요. 이 현금이 뭐냐면 시골에 내려가 살려고 지금 살고 있던 작은 집을 팔아서 이 돈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땅을 장만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으로 재산을 처분해서 갖고 있는 돈이 있었는데 아내가 또 이혼하고 싶으면 그럼 또 재산 분할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 했던 것은 다시 다루지 않나. 뭐 일사부재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혼했는데 한 번 할 때 이미 재산 분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서류에 대한 부분 다시 혼인 신고가 돼 있고 이혼을 또 하자고 하니까 아내가 재산 분할을 재산 했다. 분할 또 남편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혼인 신고를 한 번 했고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지금 이사를 떠나서 네. 다시 혼인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헤어졌다 다시 결혼하는 네.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이혼하면 그때 또 하는 건 맞아요. 재산 분할이나 이제 위자료 뭐 누군가가 또 유책 보여자면 하는 건 맞는데 이사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일단 50대 남성 궁금증 한번 정리를 해봐요. 뭐가 황당하면서도 궁금증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는 그런 거죠. 재산 분할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일종의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니까 위자료를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남편의 입장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 궁금증은 아내가 남편 몰래 혼자 한 혼인 신고가 과연 유효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유효하다면 그럼 정말 아내의 얘기도 재산 분할을 또 해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궁금증 하나 둘 이제 정리를 했는데 딱 혼인 신고 박지원 변호사님 네. 유효합니까? 아, 이게 참 이 남자 이거 참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재판에 가보면 또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 가족법상 행위, 특히 혼인 신고를 하는 행위는 진지한 의사에 기반해서 하지 않으면 다 무효가 됩니다. 지금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혼인에 동의한 바가 없는데 아내가 몰래 가서 했기 때문에 나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이 된 것, 무효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중간에 아내가 허락받는 식으로 문자 보냈던 것도 있고 지금 이 남성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내가 무효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뒤늦게 알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알았다면 바로 혼인 무효 소송을 한다든지 조치를 안 취하고 일부 시간이 좀 지났다고 많이 가정한다면 무효 행위를 추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잘못된 행위이긴 하지만 한참 동안 그런 혼인 신고가 된 걸 알면서도 아유 막 귀찮다 막 그냥 살자 막 이렇게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효인 혼인이라도 유효인 혼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추인이라고 봅니다. 그걸 뒤늦게 확인해 줬다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혼인 신고는 유효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남편 주장대로라면 이 아내의 혼인 신고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박준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문자가 왔을 때 바로 무슨 말도 안 되는 혼인 신고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뒤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받아들인 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혼하기 전에도 따로 살았고 그리고 다시 부부 어쨌건 행세를 하자. 이게 부부 생활의 실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방치했다면 저는 이거는 혼인 무효보단 이혼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아니, 두 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그러는데 네. 나머지 세 분은 한번 들어보시죠. 장희영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게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저는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혼인신고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내는 나쁜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남편이 근데 저는 동의했다고 남편 입장에서 생각한 것 봤을 때 같아요. 무효일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 혼인 이게 뭐 아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어떤 법률 행위거든요. 특히 예. 진지한 의사에 기반한 거. 근데 그걸 문자를 탁 보내가서 한다? 그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 원래 어렵습니다. 대화를 자주 하는 사이가 아니죠. 암만 안 하더라도 한 번 더 물어봐야죠. 자 물음표, 그러면 물음표 이런 일단은 뭐 식으로. 좀 엇갈리는데 네. 그래도 이제 남편은 아마 이제 혼인이 이 부분은 이제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재산 분할이 되느냐 안 그렇죠. 되느냐인데 지금 만약에 유효하다고 하면 재산 분할이 된다는 거고 박지원 변호사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분할 무효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터잡아 거잖아요. 사는 거 아무것도 할 차이가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데요. 그런데 예. 이 상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게 1년 전이잖아요. 예. 1년 전부터 지금 1년 동안 따로 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서로 이제 재산 형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네. 혼인 신고는 아마 지금 더 최근에 한 걸로 지금 이 사안에서 지금 드러났단 말이죠. 예.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 신고한 시점, 그다음에 다시 이혼해야 되는 시점, 기껏해야 제가 보기에 한두 달이라면 그건 재산 형성의 기여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전원 생활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돈을 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거의 없고요. 여기서 지금 누가 뭘 잘못했나요? 이거 위자료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다시 이혼을 하더라도 이 남편의 걱정처럼 재산 분할을 해서 엄청나게 뭐 돈을 떼줘야 될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부부라는 행세를 하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보는 건데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재산에 있어서 증식에 네. 얼마큼 기여했냐를 따졌을 때 아내가 없다고 하면은 그만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